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야 희애야 너는 축의금 얼마 정도 해? 라는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고물가 때문에 축의금에서도 변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기혼자로서 그리고 저 역시 축의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 하객 중에 한 명으로서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쪼개기 얘기를 하다 보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비상금 통장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축의금을 내는 것도 그렇고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낸다든지 혹은 우리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비를 낸다든지 하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해서 돈을 자금을 충당하는 걸 비상금 통장에서 빼서 쓰는 건데요. 그나마 결혼식은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건 예측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미리 떼놔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항상 달고 다니는 말 뭐예요? 돈 없다, 이번 달은 빠듯하다. 대체 안 빠듯한 달이 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급여가 2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250만 원 중에서 결혼식이 5팀이나 있어요. 250만 원이 나만 나겠어요?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급여에서 매달 떼쓰는 게 아니라 미리 모아놓은 돈에서 충당을 한다면 우리한테 부담이 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통 비상금 통장은 본인 급여의 한 달치를 넣어두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비상금 통장은 항상 250만 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컵에 물이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항상 가득 담겨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비상금 통장에 돈을 채워두는 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매달 급여에서 5에서 10% 야금 떼어가지고 저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상여금이나 보너스 같은 것들 종종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른 데 안 쓰고 비상금 통장에 채워서 내 급여의 100%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나 이번 달에 친구 결혼식 너무 많아서 너무 빠듯해. 이 말 하는 사람은 뭐다? 하수다. 비상금 통장에서 떼었으면 전혀 부담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금액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도 진짜 많이 참고를 했고 실제로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도 실제로 많이 물어보고 메모도 하고 뭐 각종 유튜브 댓글 이런 것들 다 참고해서 통계를 낸 수치입니다. 근데 요즘에 거의 정석처럼 여겨지는 거는 안 가면 5, 가면 12 국룰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절친의 기준도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나의 고민도 언제든지 털어놓을 수가 있고 나의 사생활도 정말 뼛속 깊이 잘 알고 있고 돈 좀 빌려줘 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친구, 정말 친한 친구라면 최소 20은 한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지인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는 진짜 친한 친구는 한 3, 40도 해봤다, 50 이상도 해봤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반면에 축의금은 한 10만 원 선에서 하되 뭐 갖고 싶어? 라고 물어서 선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축의금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꼭 돈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선물을 추가로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얼마 해야 될까? 이걸로 골머리를 앓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와 절친의 차이점, 인터넷에 정리한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친구의 이름을 나의 부모님이 아신다. 그러면 절친,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일반 친구다 라고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그냥 친구. 친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절친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럴 때는 보통 5에서 10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는 깔끔하게 안 가면 5, 가면 10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나는 진짜 안면만 있는데 청첩장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안 내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기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3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도 전혀 없다가 난 진짜 안 보고 산 지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겠다 하는 사이에 갑자기 청첩장 띡 내미는 경우, 심지어 모바일 청첩장 띡 내미는 경우 끄지세요. 뭔 개소리야? 아마 그런 사람은 내가 이미 결혼을 했다면 내 결혼식에 안 왔을 가능성이 크고 결혼식을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 결혼식을 올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약간 마음에 걸릴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호텔 예식인데요. 호텔 예식은 일반 예식장보다는 식대가 더 비쌀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예식장에서 10을 했다면 호텔 예식장에서는 15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다. 일반 예식장이랑 똑같이 10을 해도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이 원해가지고 호텔 예식을 하는 건데 내가 왜 5만 원을 더 줘야 되냐. 나는 가서 축하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도 15를 줘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래도 안 볼 사이도 아니고 호텔 예식이면 돈 많이 드는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나 역시 호텔 예식에 가면 좋은 음식 먹고 오는 건데 5만 원 정도는 더 내고 기분 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사람들이 축의금을 적게 내면 정말 섭섭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다들 갔다 오시면은 주말 하루는 통째로 날아가잖아요. 어딘가에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소중한 주말에 심지어 결혼식은 웬만하면 다 날 좋을 때 하잖아요. 그 날 좋은 주말 하루를 나에게 온전히 내어준 거고 와가지고 그냥 뚱하니 앉아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축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덕담도 해주고 그만큼 고마운 일이 어딨어요. 진짜 그 사람이 3만 원을 했든 5만 원을 했든 10만 원을 했든 20을 30을 했든 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차피 그 사람이 5를 하면 나도 5를 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10을 했으면 나도 10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결혼식 축의금은 다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팩트예요. 그래서 내 친구나 지인이나 직장 동료가 얼마를 했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직 결혼을 치르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이거밖에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실 것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의 비매너는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내고 일가족을 다 데려왔다. 5, 6명을 데려왔다. 이런 거는 약간 논외이긴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상식 안에서 행동할 거니까. 그쵸? 오늘 정리해드린 기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